전투의 먼지가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세키가하라 평원을 가로질러 날아가고 있었다. 들판에는 시체들이 흩어져 있었고 일본의 운명을 영원히 바꾼 잔혹한 전투의 침묵 속 증거로 남아 있었다. 젊은 무사시는 부상자 중 한 명이었고 그의 오른팔은 적의 창에 꿰뚫렸으며 그는 이 지옥 같은 현장에서 도망치기 위해 몸을 끌고 나아갔다. 팔에 타는 듯한 고통은 참을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의 자존심에 난 상처는 더욱 깊었다. 서군의 패주, 그의 가문의 붕괴, 그리고 그의 죽은 우키타 히데이에의 운명에 대한 혼란은 무사시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다. 가는 길에 만난 농민들의 도움으로 무사시는 한 마을에 도착하여 상처에 대한 응급처치를 받았다. 그러나 회복은 더디고 고통스러웠다. 자원이 전혀 없던 그는 낯선 이들의 자비에 의존하여 생존해야 했다. 고뇌와 고립감에 빠진 무사시는 마을 외곽의 작은 오두막에 몸을 숨겼다. 고독과 지루함이 그의 가장 큰 적이 되었다. 그의 몸이 천천히 치유되는 동안 그의 마음은 불확실함과 수많은 질문에 괴로워했다.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 도쿠가와가 지배하는 일본에서 그의 자리는 어디일까? 영광을 향한 그의 야망을 상징하던 검은 이제 패배의 아픔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변해버렸다. 무사시는 자신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그의 가슴 속에 타오르던 불꽃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목적을 찾으려는 필요성에 이끌려 무사시는 강도 높은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회복 기간 동안 무사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데 전념했다. 그는 그의 스님 삼촌에게 배운 호흡과 명상 기법을 연습하며 그의 정신을 강화하고 그의 격렬한 분노를 제어하는 방법을 익혔다. 또한 무사시는 군사 전략과 철학을 공부하며 세키가하라, 패배의 원인을 이해하고 과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했다. 그는 공자와 노자 같은 성현들의 지혜, 역사, 전술에 관한 책을 탐독하며 그의 미래를 형성할 지식과 영감을 찾았다. 그러나 검은 글을 계속 부르고 있었다. 무사시는 무예가 자신의 정체성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고 다양한 상황에 맞는 보다 유동적이고 직관적인 자신의 스타일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무기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며 민첩성, 힘, 정확성을 그의 움직임에 결합했다. 그는 타이밍, 관찰력,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일본의 산과 숲을 오랜 시간 걷는 것은 그의 훈련의 필수적인 일부가 되었다. 자연 속에서 무사시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직관과 연결하며 사무라이로서의 기술을 연마했다. 이 방황과 자기 개발의 시간을 거친 후 무사시는 완전히 변모했다. 세키가하레서의 신체적 정서적 상처는 그의 강인함과 결단력을 상기시키는 증표가 되었다. 그는 더욱 성숙한 전사가 되어 훈련된 규율과 자신의 힘을 깊이 인지한 상태로 거듭났다. 고통과 성찰로 다듬어진 지금 그의 검은 새로운 목적을 위해 사용될 준비가 되었다. 그것은 기술적 완벽함을 추구하고 그를 불멸로 만들 유산을 만드는 일이었다. 장엄한 사원과 평화로운 정원들로 유명한 고대 수도 교토는 또한 문화와 무술의 활기찬 중심지였다. 각기 다른 전통과 기술을 자랑하는 여러 검술 학교들이 명성과 제자를 위해 경쟁하며 검술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비옥한 환경을 제공했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골목과 도장에서 울려 퍼지는 이름이 있었다. 미야모토 무사시. 21세의 젊은 떠돌이 사무라이는 막 수도에 도착했으며 그의 예술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무적의 전사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최고의 검술가들에게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주요 목표는 교토에서 가장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검술 학교 중 하나인 요시오카류였다. 이 학교는 무결한 기술과 무적의 아우라로 유명한 검술의 대가 요시오카 세이주로가 이끌고 있었다. 수많은 사무라이 사범의 가문에서 태어나 집중력과 통찰력을 강화하는 명상법인 응시 훈련으로 알려진 세이주로는 무사시에게 완벽한 도전 상대였다.
무사시는 그와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시오카류가 상징하는 전통과 역사의 무게를 뛰어넘고자 했다. 거만하고 도전적인 태도로 무사시는 세이주로에게 공개 결투를 제안하는 편지를 보냈다. 기술을 비교하자는 그의 도전은 받아들여졌고 결투 장소로 교토 외곽에 있는 렌다이지 사원 옆 들판이 선택되었다. 결투 당일 세이주로는 완벽하게 차려입고 제자들을 이끌며 전장에 나타났다. 그는 오랜 훈련과 자신의 기량에 대한 자신감으로 넘치는 위엄과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무사시는 결투에 너무 늦게 도착했고 세이주로는 초조함과 분노로 가득 차 그를 기다려야 했다. 마침내 무사시가 나타났다. 그는 나무검을 들고 결투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다. 무사시는 빠르게 지형과 상대방의 태도를 살폈다. 그는 일부러 늦게 도착해 세이주로를 불안하게 하고 화를 돋우려는 의도였다. 결투가 드디어 시작되자 격분한 세이주로는 자신의 보쿠토를 내던지고 진검을 꺼냈다. 그는 이 건방진 론인을 죽이려 했다. 세이주로는 호랑이와 같은 기세로 돌진했다. 그러나 무사시는 고양이 같은 민첩함으로 그 공격을 피했다. 그는 세이주로의 반응을 예측했으며 상대의 분노를 무기로 활용하려 했다. 무사시는 단 한 번의 정확하고 강력한 일격으로 세이주로의 왼쪽 어깨를 가격했다. 나무검의 충격은 엄청났고 사무라이의 팔에 날카롭고 마비시키는 고통을 안겼다. 놀라움과 굴욕에 사로잡힌 세이주로는 땅에 쓰러졌고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다. 믿기 어려운 군중은 위대한 요시오카류의 대가가 떠돌이 사무라이와 그의 단순한 나무검 앞에서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만약 무사시가 나리선검을 사용했다면 세이주로는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패배의 충격에 휩싸이고 팔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세이주로는 요시오카류를 떠나 불교 사원에 은퇴했다. 그는 고독과 영성 속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 했다. 위대한 검객 요시오카 세이주로의 시대는 이렇게 끝이 났다. 무사시의 승리는 교토 전역에 퍼지며 그를 뛰어난 결투자로서 명성을 확립시켰다. 그러나 복수를 갈망하는 요시오카 형제들의 분노는 이 떠돌이 사무라이를 새로운 위험한 전투로 이끌었다. 이 전투는 그의 한계를 시험하며 그를 불멸의 전설로 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었다.